반갑습니다. 마음의 나침반 구독자님들. 네, 오늘은 우리가 자주 겪는 한 가지 마음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싶은데 오히려 더 자꾸 떠오릅니다. 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고요. 안 좋은 생각을 지우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그 생각은 더 선명해지고 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메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3단계로 제 채널 홈 들어오시면 제 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거기로 문의 주시면 메일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주제에 있어서 이 상황에 딱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메일 상담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메일 상담을 왜 말씀드리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싶은데 이게 좀 떨쳐지지 않아서 이게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안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만 떠오를까요? 우리가 정말 그 생각을 없애고 싶은데 왜 머릿속은 그걸 더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트랜서핑 관점에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펜듈럼, 저항, 중요성, 무관심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이 마음의 흐름을 좀 깨뜨려 볼 텐데요.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생각은 왜 더 커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좀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해하시고요. 따라오시면서 느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부정적인 생각은 왜 커지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전제는요, 바로 생각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에너지다. 여러분, 감정도 에너지고요, 생각도 에너지입니다. 특히 끌어당김이나 트랜서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은 에너지고요, 밀어낼수록 잘합니다. 생각이 단순한 어떤 생물학적인 형태로 봤을 때 그냥 뇌의 작동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에너지의 흐름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떠오르는 걸 멈춰야 해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생각에 어떤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냐면 집중과 주의라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가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전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걸 하면 코끼리가 당연히 생각나게 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어낼수록 자라요. 떠오르는 걸 멈춰야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생각은 약해지지 않고요, 오히려 강해지고 더 자주 반복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해서 주의를 모으게 되면요, 내가 없애려는 마음이 계속 들게 돼요. 그 없애려는 마음은 다시 한번 중요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건 나쁜 생각이야, 이거 없어져야 돼. 이건 곧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생각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게 됩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거죠. 중요성이 생기면 현실이 왜곡이 되고 에너지가 왜곡이 되고 우주는 균형을 복원하려고 다시 한번 작동한다 라고 이렇게 트랜서핑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강하게 그 생각을 보내오는 거죠. 감정이 붙을수록요, 그 생각은 나와 동일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보통 어떤 분노나 두려움, 불안, 죄책감, 수치심 같은 어떤 감정이 붙게 되면요, 그건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어떠한 정체성,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로 자리가 잡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어떤 혼란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트라우마나 어떤 힘든 일을 좀 겪으신 분들이 그 과거의 상처에서 좀 이렇게 밖으로 나오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데, 예를 들어 왕따를 당했다거나 어떤 주변에서의 잘못된 어떤 험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본인이 진짜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매도 그러한 프레임에 계속해서 당해왔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전제로 보면요, 여러분, 생각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에요.
생각은 없애는 대상이 아닙니다. 생각은 관찰의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은 바로 이것인데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여러분 머리 위에 이제 새가 날아다니는 거를 이제 제가 비유를 많이 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새라고 했을 때 새가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요. 절대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생각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을 잡고 여러분이 마음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자라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새가 머리 위에서 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로운 새끼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의 잘못이라는 거죠. 둥지를 틀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 없애려 하지 말고요. 그 새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둥지를 틀려고 하면 슬쩍 피하면 됩니다. 의식적으로 저 생각이 떠오르네? 흘러가게 두자라고 하면서 에너지 연결을 끊어내는 어떤 그런 방식이죠. 그러한 방법론이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학원에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모든 감정의 배후에 있는 펜듈럼을 인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학원을 그냥 입으로만 읊조리지 마시고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확언입니다. 여러분 모든 감정의 배후에 있는 펜듈럼을 인식한다라는 확언을 여러분 진짜 느껴보시고요. 그대로 한번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주제였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은 왜 더 커지는가에 대한 전제를 깔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입니다. 펜듈럼과 부정적 생각의 연합,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펜듈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펜듈럼은 그냥 집단 에너지 에너지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같은 생각과 감정을 반복할 때 생기는 에너지 구조물이고요. 특히 불안이나 두려움, 분노, 수치, 이런 강력한 파동은 강력한 펜듈럼을 또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들의 존재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거, 빨대를 꽂은 거, 그거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펜듈럼은요, 어떤 거를 먹고 사느냐라고 했을 때요, 바로 중요성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은요, 어떤 걸로 이루어졌느냐, 중요성의 줄은 어떤 걸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 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 순간 펜듈럼은 에너지 끈을 연결을 합니다. 이후에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요. 빠져나가기 어려운 어떤 루프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은 펜듈럼과의 동조를 일으키는데요.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저항은 펜듈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행위입니다. 저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 주제에서 다시 다루고요. 여러분 이건 곧 동조 상태예요. 펜듈럼에게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동조하고 있는 게 바로 저항입니다. 펜듈럼과 파동이 맞아 떨어질수록 생각은 더 강해지는데 생각 자체는 나는 여기서 멀어져야 돼 라고 하지만 결국 마음에서는 저항을 하고 있는, 즉 펜듈럼과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도 맞닥뜨리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처리해 오셨던 분 계신가요? 그것은 처리가 아니라 그 생각에 오히려 힘을 보태주고 계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셔야 돼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나는 그 생각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펜듈럼과 에너지 연결을 차단하는 강력한 분리 행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펜듈럼을 이기는 무기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펜듈럼과 싸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펜듈럼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트랜서핑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모래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모래성. 이게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종이호랑이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게 바로 펜듈럼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시무시한 호랑이 같고 엄청난 성 같지만 사실은 종이로 만들어졌고요. 모래로 지어진 것이 바로 펜듈럼입니다. 이 펜듈럼과 싸워서 내가 감정적으로 무슨 큰 칼을 들고 이것을 이기려고 해봤자 여러분 그 펜듈럼에 엄청난 크기에 여러분은 압도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펜듈럼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꽂아 놓았던 그 중요성의 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즉 중요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그냥 무관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관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익숙치 않아서 어려운 거지 이게 뭐 쉽다 어렵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성을 낮추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삶에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나는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의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확언. 그리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확언.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중요성을 낮추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확언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펜듈럼이 여러분에게 낚을 중요성의 선이 없어서 중요성의 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펜듈럼을 이기는 것은 결국에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펜듈럼은 진자예요. 여러분 영어로 진자 운동 아시죠? 양옆으로 추 같은 게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점점 얻어내는 그런 진자 운동이 바로 이제 영어로 펜듈럼인데요. 그러니까 펜듈럼을 피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나에게 올 때 옆으로 쓱 비껴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쓱 비껴나가면 결국엔 진자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펜듈럼과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그 진자를 더 강하게 밀어내기 때문에 나중에 더 강하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펜듈럼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중요성을 낮추는 거.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를 앞으로 더 맞닥뜨려도 항상 중요성의 관점에서 이것을 점검해 보세요. 중요성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주제는요. 저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항은 곧 집착이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저항은 저항이고 집착은 집착이지 왜 저항은 곧 집착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 목표에 있어서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에 있어서는요. 저항은 곧 집착이 됩니다. 밀어낼수록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저항은요, 단순히 거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곧 집착의 다른 얼굴입니다. 무언가를 밀어낼수록 내 의식은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해서 하고 밀어내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붙잡히게 되는 거죠. 곧 집착의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억압된 생각은요, 무의식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의식에서 억누른 생각은 어디로 떨어지냐면 무의식으로 떨어져요. 의식에서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더 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누르는 것은 오히려 무의식 속의 저장으로 이어지고요. 언젠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 올린 감정의 쓰레기통 비우기 편을 좀 보시고 이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용은 곧 해방입니다. 생각을 수용할 때 오히려 해방이 시작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그것이 내 잘못인가? 들 수도 있지. 그것은 나를 바꾸지 못한다. 라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기시는 습관들. 즉 중요성이 낮은 상태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 여러분 저항이 아니라 집착이 아니라 오히려 수용하고 해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태도가 곧 균형을 회복하는 힘이 됩니다. 흐름을 막으면요. 결국에는 고여서 썩게 됩니다. 흐름을 막으면 고여서 썩어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막 억지로 막아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막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이러한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 라고 그냥 관찰하세요. 인식하세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그냥 인식하세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이게 막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막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냥 인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어떤 기회를 부정적인 감정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열게 되실 겁니다. 이것만 사실 잘 해보셔도 너무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은 삶에서 새로운 어떤 감정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무관심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무관심의 힘, 바로 반응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관심을 그냥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있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무관심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좀 해방이 아니라 이제 수용하고, 내가 그 생각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식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무관심도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관심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회피가 아니라요, 힘이에요. 무관심은 회피가 아니라 힘입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바로 정중한 무시가 됩니다. 여러분은요, 그 생각에 반응할 의무가 없어요. 권리도 없습니다. 그냥 정중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부정적 생각은요,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어떤 미래의 불안이나 또는 현재의 불만족에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머물면요, 그 생각은 자연히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호흡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호흡 명상, 이게 명상을 하면서 자꾸 잡생각이 떠오르는데 이제 호흡 명상을 하면 거기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 호흡에 집중하면서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가 않는 거예요. 즉, 무관심의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머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됩니다. 마음의 채널을 바꾸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멈추자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보자라고 하는 어떤 선택. 이 생각을 멈추자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보자는 어떤 그런 선택. 이런 의식의 채널을 내가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바로 이러한 무심한 집중, 무심한 어떤 정중한 무시가 바로 여러분의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식의 채널을 내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선택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그럼 어디서 인식되냐면 바로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생각에 끌려다니는 대신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것이 바로 의식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에 끌려다니는 대신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것이 의식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감정의 선택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는 선택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 생각을 내가 잡을지 말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는 너무나 고귀하신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현실 창조자 모드로 전환하기입니다. 현실 창조자 모드로 전환하기.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은 창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창조를 하느냐? 바로 반응이 아니라 방향을 선택하라입니다. 트랜서핑에서는요, 많은 어떤 선택의 기술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 주제를 따져보면 바로 현실을 선택하는 기술을 트랜서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에 반응하지 말고요. 떠오르는 생각에 너무나 휩싸여서 내가 거기에 머물러서 반응하는 데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정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떠오르는 생각에 반응하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정하세요. 그것을 선택하세요. 그러려면 바로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울하신 분들이 그래서 사실 트랜서핑을 하기가 좀 초반에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생각을 없애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기쁨, 평온, 감사를 느끼는 상태에 머무는 연습이 바로 현실을 바꾸게 됩니다. 우울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울한 생각을 없애려고 너무나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쁨, 평온, 감사를 느끼는 상태로 머무는 연습이 바로 현실을 바꾸게 됩니다. 현실은요,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주의 거울은 생각이 아니라 느낌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어떤 심상화나 일단 학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각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중거울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이중거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반사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생각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반응을 하냐면 느낌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들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뭐래 그냥 나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건 현실로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아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막 느끼고 마음에 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고 이파리를 재배를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중거울은 그 나무를 비추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을 바꾸면 거울은 따라 바뀌어요. 생각을 바뀌는 게 아니라 느낌을 바꾸면 거울은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전 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쟤 또 왔구나. 저 생각이 또 왔구나. 그냥 여러분 웃으세요. 비웃으세요. 저항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그리고 슬쩍 다른 파동으로 한번 이동해 보세요. 몸을 움직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음악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산책이나 감사 같은 부분도 굉장히 없애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요. 생각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도록 두면 되는 거예요. 생각에 반응하지 않고요, 방향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이 말하는 현실 창조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생각에 힘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 것인지는 여러분의 온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한 중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마무리를 좀 하면서 요약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커지는 어떤 5가지 주제들로 제가 잡았는데요. 먼저 대주제 첫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은 왜 더 커지는가? 이걸 전제로 삼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은 에너지다라는 거. 없애려는 마음이 결국 중요성을 만들고 생각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붙을수록 그 생각은 나와 동일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펜듈럼과 부정적 생각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펜듈럼은요,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에너지체인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펜듈럼은 감정적 반응을 먹어요. 저항은 결국 펜듈럼과 동조하게 됩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펜듈럼을 이기는 무기는 바로 무관심이고요. 그리고 펜듈럼과 싸우지 말고 그냥 인식하고 바라보는 거. 나는 모든 감정에 있는 배후에 있는 펜듈럼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확언으로 여러분이 무기를 하나 장착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항은 곧 집착이고요. 밀어낼수록 붙잡힌다. 억압된 생각은 결국에는 무의식에서 다시 자라고요. 수용할 때 해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흐름을 막으면, 생각의 흐름을 막으면 내가 그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흐름이 막는 게 아니라 고여서 썩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무관심의 힘입니다. 반응하지 않을 자유고요. 무관심은 회피가 아니라 힘이고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거 너무 추천드려요. 특히 호흡 명상하는 거. 마음의 채널을 바꾸는 선택을 해보시고요. 선택의 자율은 인식에서 시작된다.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고 자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인식의 주도권 회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주제 5번째는요. 현실 창조자 모드로 전환하기입니다. 반응이 아니라 방향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랜스서핑에서는요. 현실을 이제 선택하는 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에 반응하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정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에 머물고 우울한 생각을 없애려 하기보다 기쁨, 평온, 감사를 느끼는 상태로 머무는 연습이 현실을 바꿉니다. 현실은 느끼는 대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아니라 느낌을 조절하고 느낌을 감시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실전 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왔을 때 저항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거. 그냥 바라보는 거. 저 생각이 또 왔구나. 또 왔구나. 그냥 라고 느끼고
아니, 느끼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슬쩍 다른 파동으로 이동하는 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확언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는 모든 감정의 배후에 있는 펜듈럼을 인식한다. 나는 모든 감정의 배후에 있는 펜듈럼을 인식한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